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한파가 고용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고용 사정은 좀 나아졌지만 경남 같은 조선산업 지역 실업률이 일제히 뛴 건데요.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인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35만 명 넘게 늘며 석 달 만에 30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3.6%. 전체 지표는 분명한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6만 명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한파가 본격화했습니다. 전체 실업률 하락에도 핵심 조선산업 지역 경남의 실업률은 1년 새 1%포인트 뛰어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 전북, 전남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이 오른 6개 시도 중 4개가 조선산업 지역인 겁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셈. 전체 일자리도 늘기는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큰 폭 늘어난 대신 수출 부진 탓에 제조업 일자리가 15,000개만 늘어 증가폭이 34개월 만에 가장 작았던 겁니다. 청년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3%, 6월로는 1999년 이후 최고였고 이 연령대 실업자 수도 18,000명 늘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대외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전망인데다 산업 구조 조정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고용 사정은 당분간 뚜렷한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불황 탓에 기업들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현실화하면서 수만 명이 실직 위기를 겪고 남은 사람들도 임금 삭감 등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나 경영진은 거액의 보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양대 해운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이끌던 최은영 전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 중 미공개 내부 정보로 주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재작년 보수는 퇴직금까지 57억 원. 한진해운을 떼어낸 지주회사 유수홀딩스서도 매년 10억 원대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채권단에 넘긴 현 회장도 작년 보수는 10억 원에 육박했는데 다른 계열사에서 받은 돈은 더 많았습니다. 5조 원대 분식회계로 구속된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8억 원대 연봉에 작년에는 퇴직금까지 21억 원을 챙겼습니다. 실제 구조조정을 한 조선빅3와 해운빅2, 한진중공업, 두산그룹 중공업 계열사에서 연봉 5억 원 넘는 임원들의 최근 3년 평균 보수는 14억 원대. 회사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최고 경영자들이 받을 것은 다 받은 셈인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습 해외 도박과 횡령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등기 이사직만 물러나면서 퇴직금까지 40억 원을 챙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대표 사례. 정부는 어려운 구조조정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 살아날 것을 주문합니다. 기업이 살아가는 방향은 모든 것이 자구 노력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이번 계획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시 부실 경영 책임을 제일 먼저 묻는 시스템 없이는 이익은 혼자 누리고 부담은 떠넘기는 그릇된 경영 관행의 근절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어제 있었던 최저임금 회의에서도 결국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결국 심의 구간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253원에서 6,838원 사이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어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최초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결국 공은 공익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하한선은 시간당 6,253원, 상한선은 6,838원입니다. 임금 인상 전망치와 소득 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해 최소 3.7%, 최대 13.4%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과 16일 이 구간을 중심으로 심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마저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현실에서 무조건 인상만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주장은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죽음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학제적 모든 연구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내수가 확장해서 국가 부채가 줄어들고 복지 비용이 감소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알바 노조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점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최저임금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을 지키기 위해 절차상 남은 시한은 이제 사흘뿐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교육부가 민중은 개, 돼지로 보면 된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쏟아낸 망언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취중 실수였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성난 민심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 의결을 요구하고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 해제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발언이 공개된 지 사흘여 만으로 전 국민적 분노가 쏟아진 데 따른 겁니다. 국민들은 개돼지에게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교육부 페이스북에는 내가 개돼지다라는 분노의 댓글이 도배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애초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으나 파면 요구 서명 참여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파문이 커지며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워졌고 결국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의결 전까지 봉급의 70%만 받을 수 있으며 확정 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됩니다. 징계위는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하며 파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때 직장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 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돼 6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조정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을 계기로 제도상 허점이 속속 드러나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선도 대상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문제가 된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 경찰 특별조사단은 해당 경찰관들이 위계와 위력에 의해 성폭행을 했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10대 자퇴생을 성폭행해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잇따라 무리를 빚자 학교 전담 경찰관의 제도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 명의 경찰관이 학교 16곳을 담당할 때도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상담이 이뤄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장단기 과제를 나눠 전담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여학교에는 가능한 여경을 투입하고 남녀공학에는 2인 1조로 배치하되 상담 업무는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1,200명 수준의 전담 경찰을 심리 상담사나 교직 경력자로 대체하고 학교 폭력 예방 외에 일반 상담은 학교에서 맡도록 직무 전문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시행 4년을 맞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불명예를 씻고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카 범죄의 패턴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하철이고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퍼졌을 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대학생 허모 씨는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 안에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몰래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이 50여 건이나 있었고 허 씨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법원에서 판결한 몰카 범죄를 분석한 결과 허 씨의 사례처럼 발생 장소가 지하철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강남구나 중구 등 주요 환승역이 있는 곳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20대가 많았는데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5건 중 1건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범행을 반복한다는 것.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처벌마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체적인 물리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온라인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특성이 더해져 제2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들이 속속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범행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강화된 처벌과 함께 적절한 재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구직자부터 직장인까지 요즘 이 단어 모르면 대화가 안 되겠죠. 최근 사회적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수업 시간에 옆 친구와 소곤소곤 떠들다가 선생님이 뒤로 나가 서 있으라고 하시면서 흔히 내리시던 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서서 공부하는 게 벌이 아니라 약이라고 하네요. 네, 저 뒤로 가서 지금 서 있을 뻔했습니다. 자,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때도요, 공부하다가 졸리면 좀 서서 공부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서서 하는 게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의자를 없애버린 초등학교까지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몇몇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서서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고요. 학업 성취도는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딩 열풍이 이제는 기업에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핫키워드는요. 사무실 신풍속도 바로 스탠딩 워크입니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업무하느라고 힘든데 왜 의자를 놔두고 서서 일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자, 스탠딩 워크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정확히? 네, 이 스탠딩 워크는요. 책상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되는 책상을 구비하거나 서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직원들이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서서 일하기는 사실 새로울 건 없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 어니스트 해밍웨이, 찰스 디킨스까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저명 인사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이 바로 서서 일하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고전적인 방법이 다시 유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글을 잘 쓰려면 뭐 서서 써야 되나 봐요. 자소서 쓰실 때도 서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이 서서 일하기가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앞서 미국의 몇몇 초등학교가 서서 수업 듣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서 수업 듣기 말고 서서 일하기 열풍도 뜨겁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미국 IT의 심장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의 사무실에서는 서서 일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약 10%가 서서 일하고 있고요.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봐도요, 이 사무실에서 서서 일하고 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이 서구 유럽에서는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데 이 스탠딩 워크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뿐만 아니고요. 최근 대기업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또 일반 기업까지 이 서서 일하는 문화, 스탠딩 워크를 도입한 일터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가 동참하고 있고요. LG전자, 아모레퍼시픽, 페이스북 코리아, 다음 카카오 등의 대기업에서도 이 서서 일하는 근무 환경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익숙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놀라운데요. 자, 그럼 서서 일한다는 게 각자 자리에서 그냥 서서 일한다는 건가요? 뭐 회사마다 좀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2014년 7월에 본사 회의실 14곳 중 10곳의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없애고요. 스탠딩 회의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 따르면 서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의자에 기대서 늘어지지 않고 회의 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는데요. 종전에 1시간 정도 걸리던 회의 시간이 20분 안팎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운동기구와 연결해서 걸으면서 일하는 사무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러닝머신, 또 트위스트, 스태퍼 등 운동기구를 책상 아래 내려놓거나 실내 자전거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운동기구 위에서까지 근무를 하다니까요. 정말 스탠딩 워크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스탠딩 워크가 그렇다면 처음 시작된 이유는 뭔가요? 네, 혹시 의자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의자 질환은요,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요.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로 새로운 흡연이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재활연구소가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에 사망 위험률이 15%에서 20%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심장질환, 암, 당뇨에 걸릴 위험은 최대 9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런 증상도 의자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의자 질환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이어서요. 자는 시간보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 지금 서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렇게 서서 일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네, 먼저 서서 일하면 자세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장시간 같은 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앉기 때문에 척추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특히 컴퓨터를 많이 쓰는 요즘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자세, 일명 거북목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서서 일하는 환경이 허리와 목을 쭉 펴주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세가 좋아지면 건강은 물론이고 또 몸매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스탠딩 워크의 효과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박송희 아나운서 말대로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서 일하는 게 운동 효과가 얼마나 될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서 있는 자세는 앉아 있을 때보다 약 30%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앉아서 일할 때 하루에 1,500칼로리 정도를 소모했다면 같은 시간 동안 서서 일하면 2,0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을 서서 일하면 144칼로리, 공깃밥 반 공기 정도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따가 자리에 가서요, 혼자 좀 서 있어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스탠딩 워크는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뭐 집중력도 높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집중력도 연관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서서 일하기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콜센터 직원 17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온종일 앉아서 일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서거나 앉거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6개월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서서도 일하고 앉아서도 일한 그룹의 생산성이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업무를 하는 게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서거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훨씬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네, 또 이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게 또 주의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일각에서는 스탠딩 워크가 알려진 만큼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서서 일하기를 하면 전보다 활동 시간은 6% 정도 늘지만 운동량은 오히려 2%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스탠딩 워크의 효과가 좀 없다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놀라지 마세요. 운동량이 줄어든 건 일종의 보상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서 일하고 퇴근 후 오늘은 충분히 운동이 됐을 테니까 집에서는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오래 눕거나 쉬려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 먹다가 삼시세끼를 소홀히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하루 8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에는요, 하지 정맥류 같은 직업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꼭 서서 일하자, 아니다, 꼭 앉아서 일하자가 아니라요, 원하는 자세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스탠딩 워크의 도입 취지가 아닐까요? 한 가지 방식만 강요하지 않고요, 각자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스탠딩 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